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 과연 뭘 얻어왔을까요? 이게 그냥 외교 행사 그 이상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이 숫자 9년입니다. 무려 9년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게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드 문제도 있었고 관계가 좀 껄끄러웠잖아요. 이 길고 긴 궁배 끝에 이루어진 만남이라서 이번 방문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방중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 4가지 정도를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평화 문제, 그리고 경제 협력 얘기, 이걸 바라보는 국내의 엇갈린 시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둘러싼 더 큰 판,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그림까지 차례대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9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이잖아요. 과연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공식적인 외교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죠.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저 북핵 문제라는 정말 큰 산 앞에서 중국의 협조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했냐? 목표는 아주 뚜렷했어요. 우선 그동안 좀 뜸했던 관계를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려놓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얼마 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니까 그 흐름을 이어가자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핵심은 바로 북핵 문제. 여기서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걸 확실히 받아내는 거였습니다. 자, 외교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돈 문제, 바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 방문이 단순히 우리 다시 잘 지내요 하고 악수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려 3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경제 협력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비전, 이거 꽤 흥미롭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팔고 저쪽에서 사오는 그런 단순한 관계는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우리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 위에다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난 K 컨텐츠 있잖아요. 영화, 음악, 게임 같은 거. 이런 소프트 파워를 딱 얹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30년을 이끌어갈 3단계 성장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었어요. 바로 이 숫자 15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끊겨 있었던 양국 간의 상무 분야 한라인,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직통전화가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소통 채널이 복원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국내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의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중을 두고 평가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당에서는 이게 바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 외교다. 미래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야당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얻어왔냐? 뚜렷한 성과도 없이 먼저 숙이고 들어간 거 아니냐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벤트를 보고도 해석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 거죠? 야당이 평가의 잣대로 삼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거죠. 북한 좀 어떻게 해달라.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확실하게 나서겠다. 이 약속을 받아왔느냐, 못 받아왔느냐. 이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논쟁을 더 뜨겁게 만든 게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이 원칙을 존중한다는 뉘앙스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원래 우리 입장이 그랬다, 새로운 거 아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우리가 가진 중요한 패를 너무 쉽게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번 방중은 사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국제 정치라는 큰 판 위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판 위에 서 있는지 실감이 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폭이 달라지고요.
또 당장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한미 동맹의 색깔 자체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요즘 우리는 남남이다 하는 것도 엄청난 변수고요.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체스판, 그 위에서 이번 방중이라는 수가 놓인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대한민국 외교에 정말 오래되고 어려운 숙제죠. 안보는 미국이랑 손을 꽉 잡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절묘하게 균형을 잡느냐. 이번 방중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방중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판을 짜는 첫걸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